안녕하세요, 드로우나우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벡터네이터 기초사용법 두 번째 노드 도구입니다. 벡터네이터를 처음 접하시거나 도구의 기능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드 도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을 몇 가지 설명할게요. 예전 영상에서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이미지 작업은 크게 비트맵 작업 방식과 벡터 작업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비트맵은 레스터 기반 작업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포토샵과 포토피아가 비트맵 작업 방식의 툴이라면 일러스트와 벡터네이터는 벡터 작업 방식입니다. 포토피아나 포토샵과 같은 비트맵은 픽셀 단위로 작업을 하는데요. 포토피아로 이미지 작업을 하고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수많은 픽셀 단위로 작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맵으로 작업할 때 확대를 많이 하면 이렇게 화질이 깨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벡터 작업 방식은 수학적 연산을 이용해서 점과 점을 연결해서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벡터네이터에서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형은 4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벡터 작업은 비트맵과는 달리 아무리 크게 확대를 시켜도 화질이 저하되거나 깨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이 벡터 기반의 작업 툴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포토샵과 일러스트 차이점이라는 예전 영상을 시청하시고 참고해주세요. 그럼 벡터네이터 작업 방식이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벡터가 정확히 뭘까요? 벡터는 수학적 연산을 이용해서 펜툴이나 연필, 도형툴로 그려지는 직선이나 곡선, 도형 형태를 말합니다. 즉 펜툴로 곡선을 그리면 처음과 중간, 끝을 점으로 이어서 직선과 곡선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펜툴이나 연필툴로 만든 곡선이나 도형을 벡터네이터에서는 경로 또는 패스라고 합니다. 점으로 이어진 패스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모양이나 위치를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포토샵과 같은 비트맵과 차별되는 벡터 기반의 작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트맵, 벡터, 경로와 같은 단어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설명을 들으실 때 쉽게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가끔 용어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번은 제대로 이해해야 어떤 툴을 다루더라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벡터네이터에서 펜, 연필, 브러쉬, 도형 툴로 만들어진 패스를 베지어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곡선을 베지어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경로와 패스, 베지어 노드, 베지어 곡선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지어 곡선은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앵커 포인트로 경로를 구성하는 모든 포인트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곡선으로 최소 2개의 핸들이 있는 앵커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는 선을 곡선이라 하고요. 세 번째 핸들은 곡선의 방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번째 선은 2개의 핸들이 없는 단일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벡터네이터 4.2 업데이트 버전부터는 베지어 노드가 다른 색상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는데요. 녹색은 패스의 시작점, 파란색은 패스의 표준점, 빨간색은 패스의 끝점을 나타냅니다. 오늘 배울 노드 도구를 사용하면 패스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그리고 시작과 끝점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노드 도구를 선택하면 패스의 각 점을 선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택 도구는 패스라는 객체 전체를 선택하는 툴이라면 오늘 배울 노드 도구는 패스의 각 점을 선택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선택 도구로 객체를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르면 전체가 지워지고 노드 도구로 선택한 점을 삭제하면 곡선 대 패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점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럼 노드 도구의 메뉴들을 살펴볼게요. 첫
첫 번째는 한 번에 여러 요소를 선택하는 다중 선택 모드입니다. 두 번째는 요소를 쉽게 회전할 수 있는 회전 모드, 세 번째는 종횡비를 유지하고 크기를 조정하는 스케일 모드입니다. 노드 도구의 메뉴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다중 선택 메뉴는 패스의 점들을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원하는 점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거리가 있는 특정 점을 다중 선택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점을 선택해서 위치나 모양을 쉽게 수정할 수 있죠. 다음은 회전 모드입니다. 회전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기준점이 생기는데요. 원하는 곳에 기준점을 클릭하고 애플 펜슬로 캔버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의 경로를 한 번에 움직여도 되지만 원하는 점들을 선택해서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회전 시 파란색의 가이드선이 생기는데요.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시고 원하는 모양이 되면 애플 펜슬을 떼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케일 모드입니다. 스케일 모드도 기준점을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고 애플 펜슬로 캔버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크기를 줌아웃 시켜줍니다. 가이드선으로 미리 보기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모양일 때 애플 펜슬을 떼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드 도구를 이용해서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펜툴로 웃는 얼굴을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펜툴로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리고 노드 도구로 점들을 선택해서 형태를 수정해 볼게요. 이제 앵커 포인트를 추가해서 웃는 얼굴의 입모양을 물결 모양의 형태로 바꿔볼게요. 노드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할 부분에 애플 펜슬로 클릭하면 앵커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추가한 앵커 포인트의 핸들을 이용해서 곡선으로 수정합니다. 노드 도구로 쉽게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고 모양을 다듬어 봤습니다. 다음은 시작점과 끝점에 열려있는 패스의 끝을 열고 닫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곡선 형태의 베지어 노드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이어지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어렌지 탭 중 첫 번째 스타일 탭을 선택합니다. 노드 도구로 도형을 선택하면 활성화되는 노드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노드 도구 메뉴 중 네모 상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패스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눌러주면 패스의 끝이 닫히고 패스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를 열고 닫아주는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렌지 탭 중 세 번째 패스 탭에 들어가 봅니다. 패스 메뉴 중에 오픈, 클로즈 메뉴가 있죠. 선택 도구나 노드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픈, 클로즈를 눌러줍니다. 패스가 완전히 닫히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은 두 개의 패스를 하나의 패스로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펜툴로 두 개의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두 개의 패스를 선택 툴로 모두 선택하고요. 오른쪽 상단 패스 탭을 열어줍니다. 패스 탭에서 조인 패스 메뉴를 눌러주면 두 패스가 이동하면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럼 이제 노드 도구를 선택해서 양 끝점이 잘 이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한쪽 끝은 잘 연결되었지만 나머지 끝점은 이어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이럴 경우는 앞에서 알려드렸듯이 패스탭에 있는 오픈 클로즈 버튼을 이용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스타일 탭의 노드즈 메뉴의 네모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노드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노드 도구와 메뉴들을 이용해서 패스에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고 끊어진 패스를 이어주고 두 개의 패스를 연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벡터네이터 기초사용법 3번째 영상으로 저는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로우 나우!